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높이 풀린 말 한마디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판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대치가 어디까지 전개가 될지 저도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금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내용, 추미애 장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어제 현직 총장 수사 의뢰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도 그렇게 안 하고 법정 신문도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조사하러 나옵니까? 그만하시고요. 이 소식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모든 게 사상 초유여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잘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직 검찰총장의 수사 의뢰,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대응을 하니까 추미애 장관도 더 센 카드로 맞불러 온 겁니까? 지금 모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끄집어낸 것 같아요. 지금 감찰에 이어서 또 징계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수사까지 지금 의뢰한 상황입니다. 어제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가장 지금 문제 삼는 게 뭐냐면 현직 판사들에 대한 이제 사찰, 본인들은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측의 변호인이 어제 당시에 어떤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그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실제로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이나 기사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문건인데 과연 여기에 불법 사찰한 게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자신감 있게 지금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 공개한 지 1시간 40분 뒤에 바로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예.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가 현직 총장을 수사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찰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윤 총장을 향한 3가지 칼이 동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가지 칼. 정태현 변호사님. 네. 이미 이번 주에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현직 총장에 대한 초유의 수사 의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이게 보면은 좀 석연치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발표한 것이 24일 오후 6시 5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일 날 저녁에 총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들어갔는데 지금 압수수색의 경우에 보면 미리 준비를 하고 영장을 받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직무정지 발표가 2시간 뒤에 영장이 발부가 된 걸 보면 미리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 대검의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검찰청법 위반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수사 의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면 우리 수사 지휘한 것이 아니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사징계법에 보면은 또 법무감찰 규정에 보면 징계 조사하다가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직권남용이 수사 의뢰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한 발 더 나아갈 필요도 없는데 여기서 하나 카드를 더 던졌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말하자면 그 판사 사찰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확보를 해놓고 압수수색이 확보가 됐겠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혹시 이것이 추 장관이 직접 지휘했다는 그런 그 지적이 나올까봐 수사 의뢰라는 그런 형식으로 포장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진실은 앞으로 밝혀지겠죠. 김근식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일단 수사 의뢰는 됐어요. 수사 의뢰 할 겁니다. 대검 감찰부가 할 텐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잘못됐네요. 감찰관이 여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어디 사진이 잘못됐죠? 박은정 담당관이 아니고 저분은 권익위원장. 잘못됐군요. 동명이의잖아요. 네.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만 가리고 나머지 얘기를 좀 풀어가는 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수정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김 교수님, 이 부분이 뭐냐면 수사 의뢰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치크를 시켜서 수사를 강행했다. 추 장관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추미애 장관도 지금 진행하는 이 절차나 규정들이나 과정들을 보면 검찰청법 위반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에 또 그리고 대검 안에 있었던 내용과 그 형식들을 규정하는 절차와 명시적인 그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추미애 장관 스스로 다 깨고 있다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그저께 오후 6시에 나타나서 현직 검찰총장을 사상 처음으로 직무 배제하고 징계에 착수를 했는데 그때 가렸던 6가지의 비의사실 보면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감찰을 무마했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누설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직무 위반을 했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 징계 착수하면서 직무 배제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규정과 절차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금방 나온 그겁니다. 우선 대검에 대해서 감찰부장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감찰부장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검찰총장이나 총장이 없다고 한다면 차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총장이 없는 상태고 차장은 몰랐던 상태에서 압수수색 액체가 떨어졌다는 것도 검찰청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감찰관실에서 법무부 감찰관이 수사 의뢰하는 것도 감찰 담당관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정결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있는 감찰관은 사실은 검사장급의 뉴욕 감찰관이 있습니다. 근데 뉴욕 감찰관이 거부한 상태에서 감찰 담당관이 정결 처리했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또 감찰 담당하는 검사 2명도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안에 있는 감찰관실 안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징계, 그다음에 직무 배제, 그리고 수사 의뢰, 그리고 감찰, 압수수색 이 모든 것들이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정가의 부도처럼 했던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때 썼던 직무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한테 부메랑처럼 돌이켜본다면 자기 스스로가 더 큰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죠. 정 변호사님, 측근을 시켜서 윤석열 총장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이렇게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감찰관을 건너뛰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은정 그 감찰관이 전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조직이나 전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면서 그 밑에 사람이 전결로 하는 그런 식의 전결 규정은 아마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수사 의뢰 자체도 전결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적어도 박은정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배제하고 바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자막에도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직무정지, 압수수색, 수사 의뢰 뭔가 절차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절차도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위법 논란, 추 장관의 위법 논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화 들었다시피 감찰위원회를 건너뛴 채 다음 주 수요일 징계위원회를 서둘러 소집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원래 감찰위가 먼저 통상적으로는 열린 다음에 징계위가 진행이 돼야 마땅한데 서둘러 징계위를 소집하다 보니까 꽤 감찰위원들이 아니 어떻게 지금
감찰위원회 열자는 거 징계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먼저 여는 거 원칙이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정을 바꿨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규정을 바꿔서 원래는 모든 감찰에는 감찰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예. 그걸 이제 규정을 바꾸니까 이건 법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감찰위원들, 특히 외부 감찰위원들 전체 이제 감찰위원회가 3분의 2 정도가 외부위원들이거든요.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 중에 약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11명으로 감찰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예. 그 중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2일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잖아요. 징계위원회 하루 전인 1일날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소집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지금 팩스로 민원을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1일날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에서 7명 정도가 감찰위원회를 열겠다고 했고 거기서 이제 윤 총장 관련된 징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이 감찰위원회가 강제권이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준봉 교수님. 그럼 하나 더요. 결국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징계위를 서둘러 열기 위해서 한 몇 달 전, 한 3주 전에 이 규정, 감찰위를 먼저 연다는 규정을 조정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추측이나 의혹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굳이 그걸 그때 바꿔서 지금 이렇게 절차를 감찰위원회 열지 않고 징계로 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단정적으로 추 장관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리 그걸 고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 장관의 수사 의뢰 절차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법무부 내에서도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에 검사들의 윤석열 총장 징계 재고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과거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검사들의 판사 문건에 대한 당연한 태도 충격이고 검찰개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자괴감을 느낀다.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명시적으로 나 검사들의 그 목소리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이제 언뜻 보면 기억나는 게 1987년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호언선언을 냈습니다. 즉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 즉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분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전부 다 발표를 합니다. 모든 사회단체 등등에서 다 시국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 그게 이제 60항쟁으로 이어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일단 역대로 봐서 보통 이런 이제 검찰 내에 있을 때 검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주로 평검사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검찰의 최고의 지도부인 고검장들이 지금 6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또 검사장 17명이 지금 성명을 냈어요. 자,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비롯해서 각 부장급들 또 성명을 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부장들도 성명을 냈어요. 평검사들도 지금 전국에 47개 지금 지검과 지청에 있는 평검사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자, 최대 법조단체인 대한변협에서 성명을 냈어요. 참여연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하는 성명을 낸 단체가 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유일하게 여당에서만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법률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예전에 검찰들은요
뭐 공수처 설치라든지 등등 했을 때 이렇게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할 때 검사를 이렇게 성명 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그 성명을 냈냐?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윤 총장이 초기에 임명이 됐을 때 인사를 두고 검사들 내부에 반발이 많았어요. 왜 특수부만 챙기느냐 등등 해서 검사들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검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윤 총장을 단순히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 누가 옳은지는 아마 시청자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네. 추 장관은 검사들 목소리를 일축하면서 직무에 좀 전념해라라는 취지, 뭐 검사들의 어느 정도 불만을 이해한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의 평검사, 부부장, 부장, 지검장, 검사장, 뭐 고검장, 대검 연구관까지 이제 모든 검사들이 거의 사실은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나온 입장문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끄떡없이 내 갈 길을 간다. 징계는 법대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검사들에 대한 그 반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직무에 전념하라는 말을 하면서 도대체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그런 불법적 사찰을 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검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지 놀랍다라고 오히려 지금 검사들의 반발은 사실은 오히려 정면으로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의 반발에 자기가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뜻대로 가겠다는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야 불법 사찰에 대해서 이게 권위주의 독재 정권 때 했던 걸 왜 너희들이 감싸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판사들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저는 파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면 군사독재 시절에 불법 도청 감청이나 미행이나 아니면 압박 같은 걸 통해서 예. 사실 민간이 통제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판사나 재판장에 임할 수 있는 공판을 유지하는 검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권위주의 시대에 독재가 했던 불법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건 검사들이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가 마이웨이로 가니까 예. 검사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방 이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시국성명이 교수들 전국 대학으로 퍼진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일파만파로 단지 법조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데로 퍼질 거라 생각이 들고 이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사들의 특권을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의사들의 반발 있지 않았습니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그런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있은 다음에 결국 또다시 민주당은 의사들을 특권층화로 타겟팅하면서 의사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계속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검사들의 특권의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추 장관 일단 징계 절차를 접을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부메랑이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죠. 7년 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문에 정부가 최동욱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쫓아냈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던 그 7년 전 영상입니다.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총리님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무 이유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줬겠죠.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걸 감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헌정질서 파괴인 것이고 검찰총장의 후내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족의 문제이고 도덕성 문제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총리는 문제의 질과 양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도 못하십니까? 제가 전직 검찰총장을 감싸는 발언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정태 변호사님. 네. 여권에서는 7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분명히 윤 총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장관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법을 위반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장관도 법에 따라서 뭐 징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법에 위반될 때는 그 징계 청구 자체도 뭐 기각되는 것이 맞고요. 법원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면 그 배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징계법에도 정해진 규정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이 법조를 떠난 지 30년 다 돼가서 법치를 잊어버리셨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적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의 이익에 어긋나는 사람을 내쫓는다. 특히 우리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최동욱 총장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법과 원칙을 어기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추미애 장관 향한 비판의 목소리 더 거세게 높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쯤 되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곱비 풀린 말 한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리를 좀 해볼까요? 뭐 야당 목소리를 꼭 빌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추 장관이 뭐 윤 총장 징계라든지 직무배제 청구를 하다든지 수사 의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적법한 절차가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 장관의 목소리마저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당이나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또 진보진영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적법 절차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법에 호소를 하고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너무 대립이 돼요. 예를 들면 감찰이나 수사 의뢰도 뭐 진보진영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법원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지켜보고 거기서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 양측이 한쪽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기각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받는 것이니까 그 결과가 또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너무 두 양측이 법무부와 검찰이 너무 세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해달라. 검사들의 윤 총장 징계 철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추미애 장관 얘기가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